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어젯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엔 호우주의보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폭염과 열대야를 식혀줄 거라는 기대 때문인지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폭염에 오늘 참 발음이 안 되네요. 폭염의 공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력난까지 겹쳐서 냉방을 자제하느라 유난히 더운 여름을 맞았죠. 그런데 요즘 우리 경제는 더위의 공습 못지않은 또 다른 공습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차이나머니의 공습입니다. 2010년경부터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유입된 차이나머니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의 공습, 우리 경제에 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약이 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 이 내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比如说城市非常环保整洁啊，人员素质也很高。地方非常的小，但是什么东西都特别全，觉得这里可能比中国甚至要好。韩国是一个美丽的城市，也是很繁华的城市啊，在这个城市当中呢，非常舒服，感觉街道啊非常整洁，整个都是感觉很舒服吧。很喜欢这里面，特别喜欢韩国，早就想来，回来，肯定一定会来，一定。 네, 방금 보신 대로 거리에 나가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M1이 앞에 한옥마을에는 매일같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관광객들 모습을 보면 정말 공습이라는 말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한국 찾아준 중국 관광객들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때로는 좀 소름 끼치는 것도 같고요. 자본시장과 비자본시장을 가리지 않고 몰려드는 차이나머니. 지금부터 그 실태와 대응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 연결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재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나라에 유입된 차이나머니 규모가 지금 20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올해 7월까지 본다면요. 국내로 유입된 차이나머니를 잔액 기준으로 본다면은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에만 한 20조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으로 유입된 차이나머니를 좀 채권하고 주식으로 분류를 해보면 예. 상장 채권 보유액은 7월 현재 한 12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상장 주식 순매수 같은 경우도 8조 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 국내 토지 매입까지 감안한다면은 20조 원을 충분히 넘어서는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와 산업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지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난 196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로 이제 국내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보면은 한 2천억 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중국은 한 46억 달러로 전체 대비 비중이 한 2%에 불과한데요. 예. 물론 아주 수준은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업종별로 볼 때는 주로 이제 제조업 투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사실 2010년부터 투자 이민제 같은 이런 유인책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토지 매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잠깐 살펴봐 주셨지만 특히 한국에 대한 투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건 이제 차이나머니 주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일단 중국 투자공사라든가 중국 외환관리국 등 위탁운용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회보장기금이나 중국 국내 적격 기관 투자자 자금 등 이제 가계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은 2012년까지 중국 투자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적격 투자자 자금 이런 것으로만 이제 기준한다면 주로
미주나 아시아권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지리적 요인이 크겠고요.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유사성이라든가 시장의 개방성, 그다음에 비교적 양호한 투자 환경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한국 투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차이나머니의 규모, 그러니까 이제 대외 투자가 가능한 차이나머니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차이나머니 규모는 이제 광의와 협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광의로는 이제 과거 이제 BIS 기관에서 예. 오일머니를 추산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한 2012년 말까지 한 2조 2천억 달러인데요. 예. 하지만 대외 투자 가능한 차이나머니 협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투자공사 자금이라든가 외환보유국 자금 등 위탁 운영 자산과 사회보장기금이나 국내 적격 투자자 자금, 이제 즉 가계자산이 되겠는데 이렇게 분류해 볼 때는 2012년 말까지 위탁 운영 자산은 한 5,2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가계자산은 한 350억 달러에서 이를 합산하면 대략 한 5,600억 달러가 대외로 투자 가능한 차이나머니가 되겠습니다. 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이나머니의 공습,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예.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차이나머니도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국가별 차이나머니 비중을 보면은 예. 2013년 5월까지로 보면은 미국이 한 36% 되고요. 예. 유럽이 31%, 중국을 제한 아주 지역은 한 12% 되는데 네. 중국은 아직은 좀 4%에 불과합니다. 예. 아직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중국 경기가 이제 계속 둔화된다면 예. 지금처럼 이제 당분간은 유입이 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예.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회복세를 전망하는 전망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차이나머니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그와 함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차이나머니의 공습이 우리나라 일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차이나머니가 급격히 늘어난 건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대한 차이나머니 공세가 가속화되었는데요. 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 백서에 따르면 그해부터 3년간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의 저리 차관을 제공하며 모리셔스의 공항, 또 기니의 주택, 가나의 수력발전소 건설 등에 투입됐습니다. 차이나머니의 공습 지역은 아프리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4개국에 SCO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했는데요. 100억 달러 규모로 세워질 SCO 개발은행에 중국은 80억 달러를 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인도가 미국의 동맹이 돼 자국을 견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하루 앞두고 자카르타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경협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대남미 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2009년부터에는 남미 대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해 말 전년도 대비 10배가량 대출 규모를 폭증시켰고 2010년엔 대출 규모 36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차이나머니가 남미에 대한 시장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차이나머니의 공습 지역은 선진 경제권으로도 확대가 됐는데요.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에도 중국의 국채를 사달라며 기댔고 영국, 독일, 스페인에 구매단을 보내 15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차이나머니의 공습이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내용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경을 쳐주세요. 네, 차이나머니의 공습.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중국문제연구소 한광수 소장 나오셨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서도 살펴봤는데 차이나머니 유입 규모가 지금 금융시장에 20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갔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중국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변화 좀 살펴봐 주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한 4, 5년 동안에 차이나머니가 이제 급격히 증가해서 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5천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5년 사이에 예. 금년 6월 말 현재로 해서 20조, 그러니까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급증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이걸 놀래가지고 이제 차이나머니 공습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예. 중국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차이나머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그 확산을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것을 공습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증가 추이가 빠를 뿐이지 전체적인 투자 규모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자본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죠. 좀 적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대단히 적은 그렇죠. 그런 예. 상황. 자, 지금 최근에 그 중국인들의 투자 현황을 살펴봤는데 조 소장님, 예.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 각지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투자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그 혈액이 많으면 고혈압이 되겠죠. 예. 경제는 돈이 많으면 물가 상승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뛰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또한 초고층 빌딩들을 보면은 예. 전 세계 100동 중에 중국 그 초고층이 34동 정도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 중국은 오히려 한 개꼴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5년 뒤에는 800동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 숫자는 미국이 갖고 있는 초고층 빌딩의 4배 정도에 달하는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그 자산 버블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피를 빼듯이 자본을 해외에 돌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중국 정부가 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지금까지는 미국 자산 주도로 운영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 그 미국이 그 위엔화에 대해서 그 절상 압력이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변하는 가운데 예. 우리 시장으로 또 유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가치 사슬의 맨 마지막 단에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그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예.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에 대한 기술을 좀 받아들이고 예. 또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에 이런 지난 몇 년간 많은 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에 나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 연유에서 지금 중국인들의 어떤 해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반개할 일일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의 투자가 다변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인들의 이런 투자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독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차이나머니를 머니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미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전체 지금 차이나머니 중에서 예.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분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예.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이제 1조 1천억 달러 정도 되고 미국이 이제 16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경제 규모 대비 우리에 들어오는 돈을 비교해 본다. 또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실제 중국에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까도 그 현대 그 쪽에서 설명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중국, 차이나머니 중에서 직접 투자가 있고 이제 자본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 부분은 지금 제가 추산한 바로 따르면 그 우리 한중 간의 무역 규모라든가 각종 경제 협력을 감안할 때 지금 한 4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 직접 투자가 그런데 실제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40몇억 달러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쌍용 자동차 사건이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뭐 6개월 동안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면 또는 지난 5년간 이렇게 증가한 이면을 보면 특히 금년 상반기 투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신정부 출범 이래로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지금 중국이 그동안 준비해 왔던 한국 투자를 늘려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구로 만들 거냐, 약으로 만들 거냐는 우리가 이것을 공습이라고 해석할 거냐, 아니면 이건 새로운 자본의 유입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거냐 하는 우리 자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중국인들의 국내 투자 처음에는 채권에 좀 집중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변화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그 숫자를 보면 근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자본시장도 그만큼 뭐 채권 투자 자금 12조 정도, 그리고 그 주식 자금은 7조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부동산 자금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아직 부동산 부분은 그렇죠. 좀 미미한 편이군요. 그러니까 잘못된 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중국의 위험론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주식을 처음으로 이제 걔들이 이제 사면서 최신 기술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판매망과 관련된 노하우를 가져갈 거로 예상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중국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한다든지 회계 장부를 열람을 신청한 건수는 없었습니다. 좀 과잉된 모습이 있고요. 아무래도 좀 쌍용 아까 말씀하셨지만 쌍용 자동차건이 우리에게 그렇죠. 좀 불필요한 우려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 자금을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키하바라의 그 라옥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전 양판점이 있었는데 사세가 기울어서 20여 개 가까이 되던 판매점이 2개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이때 중국의 수닝전기라고 하는 전자 양판점, 우리말로 해서는 하이마트 같은 정도 되겠죠. 전자대리점. 이 회사가 들어와서 샀어요. 산 다음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라옥스에다가 내려서 물건들을 살 수 있게끔 해주면서 가전제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 가전 시장으로 들어갔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30년 전에 교체 가전 시장에 들어가면서 고객 만족 기법이라든지 고객들에게 어떤 상품 판매가 적절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 노하우를 갖고 와서 중국 안에서도 판매를 가전뿐만 아니라 악기, 시계까지 확장시키면서 서로 윈윈한 모델도 있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일본의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혼마 골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 머라이언 그 홀딩스라고 인수한 다음에 일본 그 제품 골프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우리도 이런 식의 그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면은 굳이 중국의 그 직접 투자 자금들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채권에 집중돼 있던 것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좀 이동하는 아직은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 크긴 합니다만은 주식 시장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은 증가 추이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밀물섬물처럼 훅 빠져나가면 우리 또 증시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그 악성 자금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려를 해야겠죠. 투기성 자금이요? 투기성 자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는 또 그 IMF 때 미국, 일본으로부터 그런 그 투자 썰물을 한번 경험을 하면서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자본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돼 있다. 일본보다도 더 개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취약하면서도 그리고 또 중국과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경합관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해외 시장에서 또 우리 한중 관계라는 것이 이게 또 한반도 문제하고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이 위기 상황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뭐 채권 투자도 하고 또 증권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다. 안보에도 긍정적일 수 있겠군요. 이런 상황이 과연 위험한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은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주 그 앞으로 지금 소장님 말 들어보니까 그런 그 우리 금융시장의 투자가 또 우리 안보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중국의 국영팀인데 CCTV에서도 한국장이 끝난 다음에 한국장을 분석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방송을 한다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 한국 우리 증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다른 시장에서는 중국의 다른 나라의 증시에서는 중국 투자가 조금씩 최근에 좀 주춤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인 투자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증가세 있단 말이에요. 중국인들한테 국내 증시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볼 때 최근에 중국 시장의 수입 제품 점유율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안에서 이제 팔리는 홈쇼핑이라든지 할인점에 보면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특히 트렁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4,000% 넘게 증가했고요. 4,000%?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초콜릿과 관련된 원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뭐 3,000%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한 200% 막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산의 20%는 금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또 나머지 자산 부분 중에서 하나는 다양한 상품으로 해외도 투자도 되고 또한 그 투자되는 상품 중에서도 한류라는 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중국인 부자의 심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초우프라 그래서 부자들을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모난 그 말뚝이 정에 맞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400명의 부자가 무려 중국에서는 4,590억 달러 정도로 갖고 있다 그러고요. 중국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자산 규모만 하더라도 1경 4,8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경이라 그러니까 감은 안 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자금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쪽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 가는 것보다는 한국에 한두 번씩 왔기 때문에 이야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상황입니다.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매출을 늘려나가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투자로 이제 연결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쌍용 자동차 건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본 대표적인 그 골프 용품 생산 업체인데 혼마 골프도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 뭐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지금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볼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 업계의 아주 최우량 기업이었던 델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투자에 대한 겁니다. FDI에 직접 투자 좀 살펴봐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가 이제 40억 달러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군요. 미미한 수준인데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비해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규모가 1조 1천억 달러로 세계 한 11위권이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그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지금 한 2천억 달러 조금 넘어서 있는데 금년에 아마 2,500억 달러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년 상반기에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좋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리스키한 얘기를 하면 관심을 끌어요. 그런데 뭐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투자가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뉴스가 되지만 사실은 매우 적은 거거든요.
제 계산으로는 한 400억 달러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0몇억 달러밖에 안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인천 송도에서 이렇게 그 중국 기업들을 만나보면 예.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대기업들이 전부 한 100여 업체 됩니다. 그 중에 20개 업체가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예. 중국 한국 상회라고 그래서 그 회장단을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해서 그 한번 이 소개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예. 한국에 대한 투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 사건의 아픔을 딛고 예. 이 쌍용 자동차 사건은 후진타오 국가 주석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예. 아 한국 투자를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아주 심각하게 그거를 중국 기업에 논의를 대한 했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국내 시장에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이나머니의 공습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 그러면 중국에서는 만약 이런 프로나 이런 매스컴의 한국 보도하는 이런 그 반응들을 보면 아 한국에 투자하면 우리가 또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비치고 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중국 CEO들을 이렇게 만나보셨다고 했는데 만나보시니까 어느 분야에 좀 관심이 있던가요? 국내 투자에 있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만난 기업들은 그 산동성 칭다오에 예. 있는 하이얼전자 지금 세계 최고의 이제 예. 그 가전업체로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했는데 하이얼전자에 가면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삼성과 LG를 넘어서자 이렇게 예.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넘어선 이제 일이 안 와야 될 텐데. 예. 근데 가전업체라고 그러는 예. 것은 이제 일본이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예. 가전이라고 그러는 분야는 이게 후진국 산업입니다. 예. 중간 산업이지.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죠. 예, 이게 무슨 뭐 하이테크 중에서도 각광받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엿장사 하다가 뭐 무슨 전자제품 수리점을 하면 엿장사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일본이 그거를 못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게 이제 꼬리가 잡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치고 나갈 거는 치고 나가고 또 던져줄 건 던져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하이얼전자하고 협력하면서도 느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내 전기전자 분야도 그렇고 제가 이제 포스코의 일을 좀 하고 있는데 포스코 쪽을 보면 우리 철강 제품의 품질이 한 수 위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 한 수 위인 철강 제품을 계속 바라고 있어요. 그 대신 중국의 바오산-강철 같은 데서는 자기네 그 조금 떨어지지만 자기네 철강을 우리가 사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우리가 사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먹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물 투자를 위해서 중국 기업인들이 관심이 가지는 부분이 이제 전기전자하고 철강 쪽이라는 말씀. 이제 뭐 화학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지금 그 쌍용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 먹튀 논란.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이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취했던 그러한 사례, 그다음에 라오스에 투자했던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사례로 꼽히면서 우리들한테 좀 경각심을 더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뭐 물론 이제 아프리카는 자원이라는 중국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런 문제도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언론들이 이제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950년 비동맹 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여기에 그 상당한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최근에 그 아프리카의 그 최대 교육 그 대상국이 중국인데요. 작년에 무역액만 하더라도 1984억 달러 정도 됐고요. 또한 그 작년에 150억 달러의 그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450억 달러를 투자해 줄 정도입니다. 대신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장을 홀대화했고요. 또 중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을 그 중국에 뺏겼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2015년까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2천억 달러의 차관이라는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탄자니아의 그 항만 개발이라든지 원유 수송 거점들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좀 발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쪽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러니까 좀 미국 입장에서의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미얀마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석유 가스라든지 항만 같은 프로젝트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지금 이야기 나오는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도 미얀마가 하긴 했는데 미얀마 그 카지노 사업이라는 게 하나의 그 정캐시라고 하는 돈을 모집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집하는 사람들한테 마카오에서는 보통 40에서 50%를 띄워주는데요. 이쪽에서는 70에서 80%를 띄워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이 카지노가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가짜 속임수 카드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것의 신인도가 떨어지니까 안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 그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카지노 사업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렇게는 그 해석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은 아프리카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무상 원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나 여러 가지 자원들, 부동산을 확보한 다음에 인력을 진출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원자재 가지고 가공을 해서 아프리카 시장에 팔고 결국 부를 창출한 다음에 중국으로 가져가. 그래서 뭐 중국의 식민지화다 이런 것들이 좀 과장 보도되면서 때마침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겁을 좀 지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주도 가보니까 진짜 중국 사람 많긴 많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출장을 갔는데 야 지금 뭐 공항이고 호텔이고 뭐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도만 많은 게 아니고 명동에 가도 많고 이화여대 앞에 가도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러면서 우리 제주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어서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중국 투자의 어떤 시행착오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대단히 탄탄하게 나가고 있지만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금 뭐 미얀마니 지금 라오스니 이런 데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 이 서방 국가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터잡고 있던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새롭게 그리고 이 자원 공략을 위해서 더 이렇게 이 가속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에 다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볼 것은 미국과 중국은 지금 미국 국채를 중국이 국공채 합쳐서 1조 5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돈을 지금 미국이 쓰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기본은 말하자면 협력 기조입니다. 협력 기조 위에서 약간의 갈등과 마찰이 있다. 옛날 냉전 시대에 비교하면 지금부터 불과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냉전 시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협력 관계는 놀라운 겁니다. 미국과 중국에. 그래서 우리가 뭐 제주도에 뭐 또 중국이 와서 뭐 중국이 그렇게 해서 손해 보고 싶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아프리카의 중국 투자 사례라든가 동남아시아 사례는 좀 미국이나 중국과 자원 확보 전쟁을 하고 있는 여타 국가의 시각으로 좀 본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제주도 직접 연결해서요. 한번 좀 전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의회 강경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 자본의 지금 뭐 97%가 중국 자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 자본주의 현황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중국 자본이 지난 2010년에 그 제주 분마 2호랜드 분마그룹이 출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지금 8개 사업에 3조 152억 원의 그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고요. 해외 직접 투자 그 FDI 경우는 4,265억 원, 그리고 실유입액은 1,515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 개별로 소유돼 있는 그런 중국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그 미국이 368만 1,460 평방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245만 5,422 평방제곱미터인데, 이런 그 시내 곳곳에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은 일부 우려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중국인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제주도가 참 많은 애를 썼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2002년 4월 1일부터 뭐 투자진흥지구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예. 상당히 그 세제 혜택을 주면서 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 초반에는 이런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라든가 또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 자본이 이제 급격하게 유입되고 개별 부동산 소유를 하는 그 예. 중국인들도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도 줬고요. 그다음에 투자 이민제 같은 그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했는데 예. 요즘 좀 걱정이 있잖아요. 어떤 예. 부분에 있어서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중국 자본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예.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그 MBC에서 보도가 한번 됐었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이제 활용해가지고 들어온 이제 중국의 그 갱 주목이 이제 서울로 잠입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와서 뭐 식당이라든가 쇼핑점이라든가 예.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무작위로 이제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국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예, 쇼핑점을 방문해서 예. 그렇죠. 식당이라든가 이제 쇼핑점이라든가 그리고 이 호텔 이런 예. 부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도 이제 상당히 많이 원래도 이제 100만 넘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으로 다시 유입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소위 이제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그 문제가 생기고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떤 일본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아니면 우리 도민들 이런 예. 분들이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좀 회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제주도민이 아니라 또 그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함께 또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뭐 그런 투기 자본도 문제입니다만은 부동산 난개발 때문에 아주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전부 그런 지역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예. 지금 백통신원 리조트인 경우는 지금 한라산 천년보구역에서 한 700m밖에 안 떨어진 부분이고 이제 해발로 보면 한 300-40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수라든가 이 경관 이런 예. 부분에서도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인데 예. 저희들이 좀 투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난개발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까지 지금 투자의 손길, 부동산 투자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처음에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때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취지 그리고 지금 행해지는 중국인의 투자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제주도민의 좀 삶의 질도 높이고 많은 이익이 제주도로 갈 수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지금 제주에는 그 화교 자본 여행사들이 70-80% 이제 모든 그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 식당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중국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인두세까지도 이제 우리가 줘서 예. 중국인들을 데려오는 그런 상태라서 제주도민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적 관광에 치우치지 말고 예. 좀 질적 관광으로 또 예. 이분들이 저가 관광, 옵션 관광, 패키지 관광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저가 관광지라든가 뭐 무료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만 살짝 훑어보고 쇼핑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예. 제주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질적 관광으로 갈 것이냐 문제하고 두 번째는 그 중국 자본들이 이제 부동산 소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에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예. 꼭 제주에 필요한 자본 중심으로 하고 외국 자본이라든가 중국 자본이 제주는 또 땅이 좁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외국 자본에 좀 넘어가지 않게끔 하고 꼭 필요한 자본도 들어오게 되면은 예. 제주 도민 자본하고 합작 투자 방식으로 한다거나 예.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그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완화시켜 나가는 제도를 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강경식 의원이었습니다. 자, 제주도의 중국인의 투자, 지금 뭐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제주도에 중국 관광인 오더라도 좀 이렇게 값싼 여행을 하고 가서 별로 중국인들 관광객은 제주도에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도민의 수익에는 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엠머니 사옥 아래 내려가시면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줄을 서 있고요. 정말 여기 뭐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미어 터지는데, 근데 그것도 살펴보면 한옥마을이 무료예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값싼 여행 패키지를 가지고 들어온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좀 제대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관광 사업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의 그 돈을 흡수하는 가장 좋은 사업이 현재로서는 카지노밖에 없거든요. 카지노, 예. 네, 제주도에는 8개의 카지노가 있고요. 예.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제 국영기업체 간부라든지 공무원들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그 중국 안에서도 이제 가는 그 큰 손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 이제 이 때문에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뒤로 띄워주는 정켓에 띄워지는 돈들이 근 그 7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남고 뒤로 손해를 보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2곳이 제주도에서 영업을 하는데 매출이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마카오는 지금 현재 30조 정도니까 아직도 그 100분의 1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오락거리라든지 체험형 그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또 과 관련된 시장도 더 커져야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대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중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모 식당 같은 경우는 3,000 좌석짜리 식당을 개업하고서 6개월 만에 원금을 다 회수할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30평짜리 그 상가들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4억 원 정도에 호가할 정도로 상당히 부동산만 지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끔 새로운 그 산업들, 체험형 관광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체인망을 구축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이제 제가 그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곧 300만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관광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내에 1,00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대접을 해서 우리가 이 관광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 문제를 아까 그 제주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인들의 소비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활용하려면 우선 뭐 난개발이다, 뭐 깽두목이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본이 들어올 때 무차별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치고 나간 론스타를 중국은 애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거는 금융 그 펀드가 아니다. 이거 이상한 거다. 그래서 애초에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 론스타를 우리는 들여와서 온갖 대접을 다 해줘서 지금 이제 꼬리가 잡혀 있는데 말하자면 자본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차이나머니 공습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악성 자금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이 선결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인들의 그 문화, 특히 소비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어부터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족들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중국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이 지금 지난 20년간 이렇게 거래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간에 중국에서 무역 흑자만 3천억 달러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있어서 우리는 괜찮았어요. 경제 거래에서. 그런 것처럼 관광 거래에서도 우리가 괜찮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관광 산업이라든가 그다음 중국 투자 유치라든가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지금 중국 전문 인력 많이 양성, 언어를 포함해서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실물 투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것이 경쟁 관계에 있는 전기전자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 부분의 기술 유출, 물론 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쌍용자동차 사례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염려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기술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아니 보호 장치를 아예 먼저 마련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노사 분규가 상당히 좀 심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경우에 오히려 그 고용 축소 같은 경우도 있는 수 있고요. 또 예. 중국인들이 현지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M&A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을 유치할 때 예. 정확하게 이런 그 명시하는 이런 그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예. 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상품 중에서 중국에 최근에 그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예. 100% 정도 그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을 점화 플러그라든지 쇼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들어오는데 이 기업들 설비를 뜯어가지고 중국에 들어가겠다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예. 정확하게 그 유권 해석이라든지 기업들을 인수한 뒤에 몇 년 후에나 이게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 명문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오히려 좀 정보 기술 보완에 취약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좀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뭐 이제 우리 사회의 최근 화두가 고용 창출입니다. 중국인의 투자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 화두인 고용 창출 어떻게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부장님?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한국에서 이제 지금 자본 투자는 한 이제 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 예. 직접 투자는 이제 한 40억 달러 남짓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 예. 이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의 산업 투자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서로 이해하는 양국 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더 넓혀야 된다. 예를 들면 차이나머니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차이나머니 싫어하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차이나머니 하면 공습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사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한다면 교류를 해서 서로 이익을 나눠야 되는데 나는 가서 팔고 싶은데 너는 나한테 와서 팔지 마라. 예.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뭐보다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중국에 대한 거부감 예. 이것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본 유입 얘기에 있어서도 야 이게 공습이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공습이라는 표현 이제는 안 쓰겠습니다. 중국인들의 늘어나는 우리 국내 시장의 투자에 대해서 오늘 한광수 인천대 동북아 통상학부 교수 그리고 조영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끝났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반기에 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증시에 있던 중국 돈이 빠져나가고 그럼 우리 증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중국 알겠습니다. 경제는 연착륙할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전 비리에서 촉발된 전력난 때문에 지난 한 주도 참 큰 고비 넘겼습니다. 무더위에도 절전운동을 벌이며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겨우겨우 한 고비 넘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발전소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40도 넘는 그런 뜨거운 현장에서도 죄의식 때문에 어떤 에어컨 가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찬바람 한번 쐬지 못하고 전력 수급 위기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직원분들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찡했고 그리고 좀 전기 좀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원전 비리 수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수사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여름에 절정운동 동참하느라 우리 국민 참 흘린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차가운 냉수 한 모금 같은 속 시원한 대책 하루빨리 수립되기 기대해봅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